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세미나 리뷰 영상에서는 스마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컴플렉시티와 랭귀지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세미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버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FreeLB라는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Free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세미나 영상에서 촬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늘색으로 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있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머신러닝 모델 중에 이제 뭐 회귀 분석을 가정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직선을 그은 뒤에 이 직선상에서 예측값을 산출을 하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직선은 그렇게 좋은 예측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조금 구불구불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예측값이 아까보다는 훨씬 더 테스트 데이터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구불구불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때의 예측값은 실제 값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컴플렉시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대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컴플렉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컴플렉시티라는 것은 곡선의 구불구불한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직관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곡선의 구불구불한 정도가 굉장히 낮아서 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컴플렉시티가 너무 낮은 겁니다.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경우를 언더피팅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컴플렉시티, 곡선의 구불구불한 정도가 조금 적당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패턴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한다 하면 fitted well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선이 너무 구불구불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서 컴플렉시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 곡선의 구불구불한 정도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딥러닝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노드 하나에서 노드 두 개로 분기한 딥러닝 모델을 지금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게 기하적으로 살펴보면은 1차원 직선상에서 2차원 상으로 뭔가 변환을 수행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해 놓은 1차원 상의 데이터는 사실 1차원 상에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이 딥러닝 모델의 이 네트워크를 따라서 매핑을 하면 2차원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분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초록색을 초록색으로,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딱 구분을 지어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원상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긴 파란 점처럼 분류가 가능한 점이지만 매핑을 할 때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원을 변환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뭔가 오분류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고 굉장히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게 또는 비선형 분류가 가능하게 변환한다는 점에서 아마 딥러닝 모델에서의 곡선의 구불구불한 정도는 파라메터에 종속될 것입니다. 엄밀한 정의는 아닙니다. 엄밀한 정의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고요.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은 트레이닝 샘플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샘플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은 트레이닝의 패턴을 데이터를 모두 다 표상할 수 있을 정도의 모델이 컴플렉시티를 갖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이게 굉장히 금기시되는 이제 파라미터 수의 설정이었는데 딥러닝 모델은 특이하게 원본 데이터보다 몇 배나 많은데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 지난번 세미나 영상인 FreeLB에서 차용한 그림이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토큰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컨텍스트 임베딩을 아웃풋으로 내는 과정에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라는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레이어 또는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셀프 어텐션을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퀀스 안에 포함된 다른 토큰 임베딩들과의 관계, 각도 정도가 되겠네요. 관계를 고려해서 원본 토큰 임베딩에 더해주게 됩니다. 내적을 한 다음에 밸류를 곱해서 원본 토큰 임베딩에 더해주게 되면은 원래와는 다르게 주변 토큰 임베딩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와는 다르게 토큰 임베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쳐서 원본 토큰 임베딩을 다른 차원의 이제 기저를 바꾼 다른 차원의 매핑을 해주는 것이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의 역할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맥화된 임베딩 주변 토큰의 영향을 받아서 흐트러진 똑같은 토큰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았지만 주변 단어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위치에 매핑을 하도록 문맥화된 레프레젠테이션,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가지고 굉장히 큰 텍스트 코포라를 이용해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 버트라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GPT라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인코더가 저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고요. 그 다음 파인 튜닝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를 가지고 오고 굉장히 간단한 클래스파이어를 도입을 해서 이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인 튜닝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랭귀지 모델의 컴플렉시티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걸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프리 트레이닝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사용이 됩니다. 아까 그림의 예시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 많은 데이터를 표상하려면 당연히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태스크를 위해서 굉장히 큰 모델, 우리가 약 3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구축을 했는데 파인튜닝 태스크를 할 때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가바이트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위키피디아랑 북코퍼스는 텍스트 파일로 20기가바이트 정도 돼서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근데 글루 데이터, 글루 벤치마크라는 것 중에 WNLI라는 이제 서브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98kB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용량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만큼 파라미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그걸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모델, 너무 컴플렉시티가 높은 모델로 작은 데이터를 표상하려고 하니까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다 파인 튜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랭귀지 모델, 굉장히 큰 랭귀지 모델의 파인 튜닝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에 대한 대답이 이 논문입니다. 스마트. 부제는 Robust and Efficient Fine Tuning for Pre-trained Language Model through Principled Regularized Optimization 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결국에는 로버스트하고 효율적인, 강건하고 효율적인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 Principled Regularized Optimiz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제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는 방법은 Smoothness Inducing Adversarial Regularization 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브리그만 Proximal Point Optimization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라는 논문의 제목은 여기 SM, A,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T 이렇게 구성해서 스마트라고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Smoothness Inducing Adversarial Regularization 이라는 방법은 모델의 Capacity, Complexity, Capacity 이런 복잡도를 컨트롤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그만 Proximal Point Optimization은 모델의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컴플렉시티를 컨트롤하는 것과 굉장히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Smoothness Inducing Adversarial Regularization 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제목에 스무드니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스무드니스가 무엇인지 저자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곡선과 중간에 꺾인 이런 조금 완만하지 않은 선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를 인풋이고 Y를 아웃풋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을 인풋, 세로축을 아웃풋이라고 볼 때 특정한 영역을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축을 이동시킬 경우에 완만한 곡선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Y가 변화할 것입니다. 쭉 이 선을 따라서. 그런데 주황색 선을 따라서 요만큼 똑같은 구간입니다. 똑같은 구간에서 제가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까지는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기 꺾인 점을 기준으로는 변화량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거를 저자들은 스무드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Adversarial Regularization 이라고 했는데 이 x가 있고 특정 함수를 통해서 y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노이즈를 부과를 했을 때 y가 원본 y와 비슷하다면 스무드한 것이고요. y가 원본 y에서 멀리 튀어서 나가버리면은 논스무드라고 저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무드니스를 확보하는 것이 모델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 스무드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스무드니스 인듀싱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노테이션입니다. 이 임베딩,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을 펑션으로 본 노테이션이 있고요. 랭귀지 모델 안에 모든 러너블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i는 라벨, 그 다음에 델타를 폴터베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델타를 더한 것을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줄 한 줄 뜯어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랭귀지 모델의 로스입니다. 이 fxi 세타가 특정 토큰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을 얘기하고요.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을 비교한 로스를 평균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파인 튜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드버서리얼 레귤라이제이션 로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틸다가 표현된 것이 xi 세타, 그러니까 틸다를 인풋으로 받은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과 원본 틸다를 부과하지 않은 그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과의 차이, 로스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크기를 제한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x에서 perturbation, 미세한 노이즈를 더한 것이 x 틸다가 됩니다. x 틸다와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perturbation을 학습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요 노테이션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요 로스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x에서 perturbation을 우리가 학습을 해줍니다. 요만큼 어디까지 이동할 것인지를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넣어서 최소화를 하게 되면은 요 차이를 멀리 튀지 않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게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에 해당됩니다. 여기 로스가 위에 로스와는 다른데 이 로스는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를 대칭적으로 표현한 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는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로스와 이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 모델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식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제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진 않습니다. 인풋에 노이즈를 부과했을 때 그 노이즈가 원본과 최소한 거리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 분포 차이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마트의 목적이고요. 이 스마트라는 모델과 이 선행 연구인 FreeLB,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FreeLB와의 차이는 똑같이 펄터베이션을 학습합니다. 요 부분에서는요. 펄터베이션을 학습을 해서 노이즈를 얼마나 부과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FreeLB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을 대상으로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스마트의 경우에는 원본, 비나인 데이터를 입력으로 했을 때의 모델의 아웃풋과의 분포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스마트의 경우에는 probability에 대해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eeLB의 경우에는 레이블에 대해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제가 일전 요 FreeLB라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서 좀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혹시나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본 논문에 참고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맥시머제이션 태스크란 미니머제이션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일단은 미니머제이션 태스크에는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로스가 포함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로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안에 맥시머제이션 코스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 맥시머제이션은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최대화를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 퍼터베이션은 다시 한번 이제 요 펄터베이션을 부과했을 때의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과 펄터베이션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의 확률값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먼저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로스텀 전체가 다시 한번 파라메터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펄터베이션을 부과한 어드버서리얼 이그젠플과 클린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값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최적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레귤라이제이션의 목적은 스무드니스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무드니스는 x의 변화가 있을 때 y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스무드니스를 왼쪽은 스무드니스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기하적인 그림이고 오른쪽은 스무드니스를 부과했을 때의 기하적인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여기에 있는 경계면을 다시 한번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요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자체를 PGD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논바운더리로 제한하고 펄터베이션을 그 안에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PGD 영역 안에 있으면은 오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 데이터를 펄터베이션을 줘서 이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그 안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오분류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경우에는 이 펄터베이션을 부과하는 논바운더리를 굉장히 잘 피하고 있다. 라고 저자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드버서리얼 레귤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PGD의 논바운더리를 현재 침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레귤라이제이션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자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그만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이라는 방법이고요. 모델의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상황에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 로스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리지 않은 그림이고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아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면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스가 계산이 되고 많은 로스는 이렇게 단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튀어가면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글로벌 옵티멈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모델의 일반화 성능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브리그만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수식상은 아까 보셨던 수식과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원본과 이제 다른 세타를 줬을 때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이 로스 S는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대칭적으로 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브리그만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 브리그만 다이버전스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최소화를 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타를 t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수식인데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타를 가지고 산출된 로스가 이제 그레디언트 상에서 여기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T번째 세타, 그러니까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를 이용한 로스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 거리를 계산한 것이 브리그만 다이버전스가 되겠고요. 그 브리그만 다이버전스의 가중치를 주고 최소화한다라는 것은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급진적이지 않게 이렇게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는 것에 요 브리그만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이 효과적인 것은 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저렇게 원본과 유사하게만 학습을 하면 학습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늦게 이루어지고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자들이 사용한 것은 모멘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요거는 모멘텀의 수식 그대로입니다. 모멘텀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멘텀 브리그만 포인트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을 스마트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는 X에 미세한 노이즈를 부과했을 때 Y가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금 X의 노이즈를 부과했을 때 Y가 원본과의 유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스무드니스 인듀싱 레귤러라이제이션,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업데이트를 함에 있어서도 원본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된 로스와 새롭게 계산된 로스가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않도록 하는 브리그만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스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F 안에 이제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최종 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파인 튜닝을 수행하게 되면은 목적을 전부 다 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루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버트베이스랑 로버트 라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스마트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루 디벨롭먼트 셋에 대한 결과고요. 버트에 대해서 저자들이 모든 성능을 버트가 리포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벨롭먼트 셋에 대해서는. 그래서 리임플레멘테이션을 수행을 했고 원본보다도 성능을 올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자들이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리임플레멘테이션 된 성능보다도 스마트 버트의 성능이 우수했다라고 저자들이 첫 번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모델은, 맨 위에 로버타는 이제 베이스라인에 해당이 되고요. 요 세 가지는 비교 대상, FreeLB라는 논문에 제한된 PGD, FreeEd, FreeLB 요 세 가지 학습 테크닉에 대해서 스마트 로버타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거뒀다라고 저자들이 이 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는 사실 이 표인데요. 글루 테스트입니다. 온라인 이밸루에이션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한 계측을 한 공식적인 성능이고요. 2019년도 12월에 계측이 된 성능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로버타, 프리엘비, 앨리스, 알버트 이런 모델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오버롤 스코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알버트가 기존에는 소타를 가지고 있었고요. MTDN 스마트인가 MTDN인가 스마트를 앙상블한 결과 기존의 소타였던 알버트를 비트를 하고 새롭게 소타를 갱신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자들이 이게 자랑스럽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싱글 모델을 기준으로 T5라는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파라미터 숫자 차이가 30배 정도가 납니다. 굉장히 크기 차이가 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글루의 9가지 서브 태스크 중에 3개를 비트를 했습니다. 단일 모델 대 단일 모델로 싸웠을 때.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가 30배가 차이가 남에도 우리 스마트라는 방법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저자들은. 두 번째는 앙상블 모델 기준으로 싱글 모델과 붙었을 때 이제 MTDN 스마트가 T5를 비트를 했다. 30배의 파라미터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고 저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랭귀지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우리가 저 T5라는 거대한 모델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스마트의 굉장히 큰 기여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빌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트 베이스에 대해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글루 서버 태스크 중에 5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스마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스마트 모델이고요. -RS가 이제 스무드니스 인듀싱 어드버서리얼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를 뺐을 때, 그 다음에
D 브리그만 로스, 브리그만 다이버전스 로스를 뺐을 때 둘 다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봐서 스마트라는 모델의 성능에 두 가지가 다 기여를 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씩만 뺐을 때도 버트 베이스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역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트 베이스보다는 어떠한 세팅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거두고 스마트에 비해서 하나라도 뺐을 때는 성능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스마트의 성능에 기여를 했다라고 어빌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델의 극도로 큰 컴플렉시티를 제어하기 위해서 스무드니스 인듀싱 어드버스리얼 레귤라이에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급진적인 업데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리그만 프록시멀 포인트 옵티머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NLP 벤치마크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갱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루 벤치마크에 대해서 갱신을 했습니다. 혹시나 자세한 다른 실험 세팅이나 훨씬 더 많은 실험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원본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